안녕하세요,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. 저는 오늘 특별히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7세대 그랜저가 공개가 됐기 때문인데요. 오늘 바로 이 공개와 동시에 시판이 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안에 다양한 색깔의 그랜저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디자인 그리고 상품성을 갖고 있는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양한 색상의 그랜저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오늘은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. 스타리아를 많이 닮았다고 하죠. 하지만 오늘은 이 스타리아를 근기어로 정하고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이 외관 전면부를 보면은 여기 이제 수평선을 반영한 듯한 그런 LED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. 이 아래쪽에는 이제 세로형 헤드램프가 자리를 하면서 이 픽셀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? 격자형의 어떤 그릴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신형 그랜저를 1세대 그랜저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죠.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검정색 띠, 이쪽에서 시작한 이 띠가 측면을 가로지르고 결국에는 이 뒤쪽까지 이렇게 밴드 타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이 부분이 그 1세대 각 그랜저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몰딩을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1세대 각 그랜저의 가장 큰 특징이죠. 이 오페라 글라스가 이제 이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떼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1세대 각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 라인이 이 전체 프레임과 이쪽에도 둘러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뗀 의도가 좀 궁금해요. 여기에도 크롬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나중에 페이스리프트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 히든 도어 핸들을 적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후면부로 왔을 적에는 이 전면부에 있었던 수평형 LED를 그대로 또 반영을 했습니다.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니쉬들을 그대로 또 반영을 했고요. 이쪽에 이제 브레이크 등이나 미등이 들어가고 이 아래쪽에 방향지시 등이라던가 그리고 후진등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. 보통 우리나라 차들이 요즘에 이런 디자인을 많이 쓰는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한테 시야에 좀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런 부분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측면을 봤을 적에 이 캐릭터 라인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 헤드램프에서 시작된 이 캐릭터 라인이 이 단면을 보시면 상당히 미세하게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벤틀리나 이런 차들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현대차가 금형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선이 이 캐릭터 라인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면서도 이 리어 팬더 쪽에서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또 휠하우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볼륨감이 생기다가 이 결국에 큰 휠과 만나면서 묘한 그런 조화를 이루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이드 측면을 봤을 적에는 이 그린하우스 전체를 뒤쪽으로 옮겨서 이 A필러가 시작되는 부분이 살짝 뒤로 가고 또 이 C필러 끝이 더 뒤로 미뤄지면서 후륜고동 세단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특히 이 큰 휠, 20인치 휠과 어우러지면서 뭐랄까요, 이 대형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의 가치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트렁크 리드를 살짝 끌어올린 약간 덕테일 스타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꽤 마음에 들거든요. 그리고 간결한 이 단면, 이 트렁크 단면이 이 그랜저의 어떤 그런 색다른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현대차가 요즘에 이 엠블럼을 2차원적으로 만들고 있어요. 원래는 이제 크롬으로 좀 굴곡해진 3D 차원으로 만들었었는데 언젠가는 이 부분이 아마 점등이 될 거예요. 점등이 돼서 나중에는 조명의 역할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또 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이 트렁크가 보시면 예전에 소나타 또 그랬을 거예요.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. 트렁크가 상당히 깊어요. 그래서 저 안쪽까지 아마 골프백이 한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용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은 이 신형 그랜저 실내에 들어왔습니다. 먼저 이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데요. 이것도 1세대 그랜저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그런 디자인입니다. 1세대 그랜저는 원스포크 이제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서 이 아랫부분만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. 그런데 신형으로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버튼 유도를 추가하면서 편의성 그리고 기능성, 신미성을 다 챙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대시보드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요즘 유행이 되고 있는 이 계기판과 이 모니터를 통합시킨 그런 패널을 볼 수가 있고요. 보통 보면 이제 12.3인치 각각 12.3인치 크기의 이제 규격을 갖고 있는데 또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10.25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어요.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아우디 A8을 시승을 했었는데 그 차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픽 이런 것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. 물론 이 공조 시스템만 다루는 그런 패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닮은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 패널을 마련을 해야 했었나 이런 의문이 또 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오디오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간단한 몇 개의 버튼들 그리고 2개의 다이얼이 있고요. 지금 이 내비게이션 AVM 모니터를 보시면 여느 현대차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디스플레이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하이패스가 새로운 게 카페이랑 연계가 돼서 굳이 하이패스 카드를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. 또 빌트인 캠도 한 번 더 진화를 해서 요즘에는 이제 음성까지 녹음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.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. 이 기어 레버가 이쪽에 있습니다. 칼럼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으로 돌리면 드라이브 그리고 뒤쪽으로 돌리면 이제 후진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. 여기 주차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 현대차에서 이런 기어 레버를 자주 채택을 할 것 같아요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최상의 트림 캘리그라피 모델인데 이쪽에 레터링이 이렇게 또 클래식하게 붙어 있어요.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상당히 촌스러워 보인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실제로 보니까 나쁘진 않아요.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조명이 지금 들어가는 그런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조명이 들어가거든요. 이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피아노 건반처럼 그런 조명이 들어가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유치했어요. 중국차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. 이 부분은 나중에 시승을 통해 한번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쪽에 보시면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주방에 있는 어떤 그 쟁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아늑하고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. 이쪽에서도 콘솔 박스가 꽤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시트 보시면 패턴이 꽤 거칠면서도 부드러워요.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패턴인 것 같은데 상당히 생경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뒷좌석으로 와봤습니다. 확실히 이 대형 세단이라 그런지 이 레그룸이 상당해요. 실제로 이 휠베이스가 2895mm거든요. 예전보다 상당히 길어져서 그 부분을 이 레그룸에 모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의 리무진에 가까운 그런 레그룸을 볼 수가 있고요. 또 이 루프 쪽에는 파노라마 수준의 선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경쾌한 상쾌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센터 콘솔 이쪽에도 다양한 버튼이 있어요. 리클라이닝 기능을 지원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누르고 있으면 앞쪽으로 이 엉덩이 바지가 쭉 빠지면서 등 바지가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쪽은 오디오 그런 버튼류가 있고요. 이쪽에 컵홀더가 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포트도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. 천장이 이 샤무드 재질인가요? 알칸타라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드럽고 아늑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오페라 이 글라스가 밖에서 봤을 때 면적이 꽤 크잖아요. 근데 지금 실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해요. 그냥 구색만 맞춘 그런 느낌이 있고, 그리고 지금 이 블라인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동이에요. 그리고 지금 이 도어 스위치 보시면은 열선 통풍 시트 기능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 뒷자리에 앉아도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그런 세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그랜저가 1세대부터 이 현대차의 기합 역할을 하면서 뒷자리에서도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차였거든요.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잊고 있었다가 다시금 되찾은 그런 느낌이 짙습니다. 신형 그랜저 일단 파워트레인이 4가지가 들어가요. 기아 K8에서 볼 수 있었던 그대로 4가지가 들어가는데 가솔린 2.5, 3.5 그리고 1.6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3.5 LPI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갑니다. 사실 요즘 하이브리드 많이 찾으시잖아요. 그래서 배기량이 굳이 뭐 1.6이더라도 많이 찾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7세대로 돌아온 신형 그랜저를 이렇게 짧게나마 만나봤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이 왕이 될 상인가, 또 이 현대차에서 베스트셀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이잖아요.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이 살짝 비춰봤을 때 디자인이라던가 상품성 이런 면에서는 역시나 잘 팔릴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기도 하네요. 한편으로는 아직 뭐 직접 이렇게 시승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시승을 통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였습니다.